며느리가 갑자기 스위스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둘이요.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힐링 여행 어때요? 스위스요. 알프스 보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저는 솔직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랑 단둘이 여행이라. 이 나이에 무슨 호사람. 결혼한 지 15년 넘게 지냈지만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거든요. 명절 때 인사 나누고 생일 선물 주고받는 정도?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스위스라니.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73년 인생에서 해외여행이라곤 일본 온천 한 번이 전부였으니까요. 스위스라니, 알프스라니. TV에서만 보던 그곳을요. 근데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항공권도 제가 예약했고요. 호텔도 제가 잡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가방만 싸시면 돼요. 지연이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알프스 산맥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 초록빛 호수, 예쁜 마을들. 보세요, 여기 인터라켄이요. 융프라우도 가고요. 어머니, 평생 한 번도 유럽 안 가보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구경하시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진심으로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재호는 괜찮대? 아들 얘기를 꺼냈더니 지연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재호 오빠는 괜찮대요. 오히려 어머니랑 둘이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면 효자 며느리 인증이라면서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자 며느리 맞네. 어머니, 일정은 제가 다 짰어요. 7박 8일이요. 여유롭게 구경하고 올게요. 어머니 체력 생각해서 무리한 일정은 안 넣었어요. 지연이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날 인천 출발, 취리히 도착. 둘째 날 루체른 관광. 셋째 날 인터라켄. 넷째 날 융프라우. 와, 진짜 꼼꼼하게 짰네. 그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곳만 골랐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일정표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며느리가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여권 있으시죠?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유효기간 남았는지. 며느리는 제 가방을 뒤져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더니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왜 사진을 찍어? 예약 확인할 때 필요해서요. 아, 그리고 어머니 여권도 제가 보관할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모든 걸 챙겼습니다. 항공권, 호텔, 일정표, 심지어 제 여권까지요. 저는 그저 가방만 쌌어요. 뭐 편하긴 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라니, 알프스라니, 설레더라고요. 73년 인생에서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출발이에요. 우리 재밌게 다녀와요. 그래,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지.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연이가 제 캐리어를 끌며 앞장섰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체크인 카운터 저기예요. 저는 며느리 뒤를 따라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사람도 많고 표지판도 복잡하고. 지연이가 제 여권과 항공권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두 분이세요? 좌석이 떨어져 있는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급하게 예매하느라 연석을 못 구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 그래서 따로 앉는구나. 급하게 표를 구했다니 며느리가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것 같았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며느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공항이에요. 곧 출발해요. 네, 다 챙겼어요. 서류도 가져왔고.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될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가? 며느리가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확인했어요. 팸플릿 같은 게 보였는데 글자가 한글이 아니었어요. 독일어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문자들이었죠. 며느리는 그걸 다시 가방에 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죠? 가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자리는 저 앞쪽 15A예요. 어머니는 32K고요. 불편하시면 승무원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12시간이면 금방이지 뭐. 저는 32K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짐을 정리하고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머리에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성이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네, 맞아요. 어머, 반갑네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젊을 때 독일에 파견 간호사로 갔었어요. 거기서 스위스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죠. 지금은 스위스에 살아요. 아, 그러셨어요? 스위스에 사시는구나. 네. 한국에는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저는 윤순옥이에요. 아, 저는 이정자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순옥 씨 손이 따뜻했어요. 정자 씨는 여행 가세요? 네, 며느리랑 스위스 여행 가요. 어머, 그럼 우리 같은 곳으로 가네요. 스위스 어디 가세요? 인터라켄이요. 융프라우도 가고. 아, 거기 정말 예뻐요. 저희 집이 취리히인데 인터라켄도 자주 가요. 며느리분이랑 둘이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순옥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순옥 씨는 60년대 독일 파견 이야기를, 저는 강남에서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정자 씨는 쭉 강남에서 사셨어요. 네, 70년 넘게요. 옛날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와, 그럼 강남 개발 다 보셨네요. 부럽다. 저는 독일 가느라 그때 못 봤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30대예요. 어머.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 키웠어요. 부동산 일하면서요. 강남이 개발될 때라 정신 없었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혼자 했어요. 순옥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뭐 그래도 아들 잘 키웠죠. 지금은 회사 다니고 며느리도 얻고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지키고 그렇게 73년을 살아왔는데 순옥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렇게 사시다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잘하세요? 며느리였어요. 응, 잘 먹고 있어. 불편한 거 없으세요? 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 앉은 순옥 씨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인사를 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옥 씨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자 씨, 혹시 그분이 며느리분이세요? 네, 맞아요. 순옥 씨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자 씨, 제가 공항에서 봤어요. 네? 뭘요? 며느리분이 전화하시는 거요. 그리고 가방에서 팸플릿 같은 걸 꺼내 보시더라고요. 팸플릿이요? 네, 독일어로 쓰인 거였어요. 제가 스위스에 오래 살아서 알아봤는데 순옥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력자살, 그러니까 안락사에 관한 거였어요. 스위스에서 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락사요? 네. 스위스는 그게 합법이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팸플릿이 꽤 많아요.
저도 스위스 살면서 여러 번 봤어요. 워낙 논란이 많아서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옥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자 씨, 확실하진 않아요. 멀리서 본 거라. 그냥 여행 팸플릿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 무슨. 혹시 스위스에서 병원 가는 일정 있으세요? 글쎄요. 며느리가 일정을 다 짰는데. 순옥 씨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자 씨,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 스위스에서 무슨 일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취리히에 사니까 바로 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순옥. 그리고 스위스 번호. 순옥 씨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며느리분한테 들키지 말고 꼭 숨기세요. 제 말이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자 씨처럼 혼자 힘들게 사신 분이 혹시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종이를 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순옥 씨 말이 맞을까? 며느리가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전화 통화. 계획대로 될 거예요 라는 말. 그리고 독일어로 쓰인 팸플릿. 비행기가 스위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약속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곧 취리히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옥 씨가 마지막으로 속삭이었습니다. 정자 씨,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며느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짐 챙기세요. 응. 저는 일어나 짐을 내렸습니다. 순옥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다정했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옷 안주머니 속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윤순옥. 그 이름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피곤했어요. 12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어머니, 여기에요. 우리 방은 3층이에요. 며느리가 제 짐을 끌며 앞장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죠? 제가 일부러 뷰 좋은 방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 씻으시고 쉬세요. 저녁은 제가 주문할게요. 고맙다. 저는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내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권이 안 보였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지연아, 내 여권 봤어? 며느리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권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어머니,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내 여권인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필요하면 바로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제 여권을 가져가는 거지? 하지만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화를 낼까 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순옥 씨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조력자살, 안락사, 그리고 사라진 여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는 루체른 가서 관광하고요. 오후에는 특별한 곳에 가요. 특별한 곳? 네. 스위스 의료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뒀어요. 의료 체험이 뭔데? 어머니, 스위스는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잖아요. 거기서 간단하게 건강 체크하고 상담도 받고 관광객들한테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건강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내고 예약한 건데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싫어. 나 병원 안 가.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렇게 제 마음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옥 씨 말이 맞았어요. 병원.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힐링이야. 왜 병원에 데려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그냥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지 모르겠네요. 나 안 가.
절대 안 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여행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항공권, 호텔 일정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며느리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지연아, 미안한데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피곤해서. 며느리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쉬세요. 대신 내일은 꼭 가셔야 해요. 제가 이미 예약했으니까 취소하면 돈 날려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도 없고 며느리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고. 순옥 씨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저는 옷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순옥.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감옥 같았어요. 여권도 없이 낯선 나라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앉았어. 며느리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내 구경 좀 했어요. 어머니, 내일 일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병원 가요.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다 예약됐고 제가 돈도 냈어요. 어머니 여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냥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피곤하실 테니까. 며느리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순옥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제발 받아주세요. 4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순옥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저예요. 이정자예요. 비행기에서 만난 정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저를 내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여권도 빼앗았어요. 저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침착하세요. 병원 이름 알아요. 잠깐만요. 저는 며느리 가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종이들.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서류를 찍었어요. 그리고 순옥 씨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보냈어요.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거 디그니타스예요. 안락사 기관이에요. 정자 씨, 들어봐요. 내일 병원 가는 척 하세요. 절대 티 내지 말고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면담실에 들어가면 제가 경찰이랑 들어갈게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어떻게? 정자 씨, 저 믿으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내일 몇 시에 가요? 9시라고. 며느리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옥 씨, 며느리 나와요. 끊을게요. 정자 씨, 내일 꼭 연락해요. 핸드폰 꼭 챙기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창밖 보고 있었어.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야겠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8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알았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며느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순옥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자 씨, 경찰한테 다 얘기했어요. 내일 9시 10분쯤 면담실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티 내지 마세요. 며느리 말에 다 따르는 척 하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순옥 씨를 믿어야 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정말 살 수 있을까? 정말 며느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준비해야 해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담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 제가 죽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거잖아요. 알았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현명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잠드는 것처럼 편안하게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저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아침 8시 반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며느리가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제발 와주세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하얗고 조용했어요. 병원 같기도 하고 장례식장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접수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끌고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독일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예요. 본인이 원해서 왔어요. 남자가 저를 보며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Yes, she wants it. 네, 원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어머니 서명하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옥 씨, 제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순옥 씨가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스톱. 폴리짜이. 경찰이에요. 멈추세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체포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거라고요. 서류 다 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봐요. 여기 의사 진단서도 있고 어머니 동의서도 있어요. 다 합법이에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순옥 씨가 경찰 옆에서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명. 순옥 씨가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독일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순옥 씨가 통역했어요. 경찰이 이 의사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한국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경찰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건 스위스 의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명 위조된 것 같대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순옥 씨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려면 규정이 엄격해요. 불치병이어야 하고 스위스 의사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해요. 그것도 최소 몇 주 간격으로요. 근데 이 서류는 전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위조된 거라고요. 경찰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순옥 씨가 통역했어요. 살인 미수와 서류 위조로 체포한대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오해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원한 적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며느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재호 씨는 어떡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 제 아들. 설마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옥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정자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살아났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며느리 가방에서 찾은 거였어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정자.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순옥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순옥 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순옥 씨가 통역했습니다. 정자 씨 소식이 있대요. 정자 씨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도 연루되어 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순옥 씨가 설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찾았대요. 며느리와 아드님 사이예요. 둘이 함께 계획한 거래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한국어로 된 문자들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보험금이 10억이야. 스위스에서 하면 완벽해. 재산 처분하면 100억 넘게 나와. 알았어.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넌 어머니 설득만 해. 어머니 여권이랑 도장은 내가 챙겼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들이 주도한 거였어요. 순옥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 씨.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옥 씨가 경찰 말을 통역했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한국에서 조사받고 있대요. 공범으로 기소될 거래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 서류 위조, 사기 혐의였습니다. 스위스는 이런 범죄에 엄격했거든요. 아들은 한국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자 주도자로요. 순옥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자 씨, 재판 끝났어요. 네, 들었어요. 정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 줬어요. 정자 씨, 한국 가서 잘 지내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순옥 씨 정말 고마워요. 순옥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자 씨, 이제 정자 씨 인생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요.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었어요. 대신 절반은 고아원에, 절반은 독거노인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드님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겁니까? 네, 한 푼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지켜낼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영어 회화책을 사러요. 점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여행 가세요? 네, 혼자 가려고요. 와, 멋지시네요. 어디 가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직접 다 하려고요. 누구 도움 없이요. 점원이 웃으며 책을 권했습니다. 그럼 이 책 어때요? 여행 영어 기초부터 나와 있어요. 좋네요. 이걸로 주세요. 저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헬로. 아임 정자.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73년 만에 처음 배우는 영어였으니까요.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요.
아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죽이려던 사람들로부터 제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며칠 후 순옥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자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 정말요? 네. 다음 여행은 혼자 가려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자 씨,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순옥 씨.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73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책자를 펼쳤어요. 이번엔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제 인생을 사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며느리와 단둘이 떠난 스위스 여행이 죽음의 함정이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끔찍한 현실이죠. 평생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재산을 일궈낸 이정자 씨. 그분이 마지막 순간 비행기에서 만난 윤순옥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작은 쪽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자 씨는 73년 만에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어책을 펼치고 혼자 떠날 여행을 준비하면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